지금 주식시장 마치 예고 없이 쏟아지는 한여름의 소나기 같습니다. 다들 비를 피하겠다고 정신없이 달리고 있죠. 미국 나스닥 기술주들이 무너져 내리고 그 여파로 우리 시장도 잔뜩 움츠러들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성장이라는 단어 대신 생존을 찾아 필수 소비재라는 방공호로 소모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혼란스러운 빗 속에서 가장 논란이 된 사건이 하나 터졌죠.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 전설적인 투자자 마이클 버리가 한 기업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가 지목한 곳은 바로 팔란티어였습니다. 그는 9억 달러 규모의 하락 배팅을 걸었죠. 시장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며칠 뒤 공개된 팔란티어의 성적표는 버리의 비웃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을 읽어보려 합니다. 마이클 버리의 핵심 논리는 이거였습니다. 팔란티어는 소프트웨어 기업의 탈을 쓴 SI 회사다. 이 말이 왜 치명적인 공격일까요? SI와 SaaS는 돈을 버는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SI 업체는 본질적으로 시간을 파는 가게입니다. 프로젝트 하나를 하려면 엔지니어 10명이 1년 동안 매달려야 하죠. 매출을 2배로 늘리려면 사람도 2배로 뽑아야 합니다. 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없는 선형적 구조죠. 마치 인력거 같습니다. 손님이 늘면 인력거꾼도 늘어야 하니까요. 반면 SaaS는 복제를 파는 공장입니다. 코드 한 줄을 잘 짜놓으면 비용 추가 없이 100만 명에게 복사해서 팔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어도비의 방식이고 투자자들이 환장하는 지수적 성장의 비밀이죠. 마이클 버리는 팔란티어 보고 너네 엔지니어 직접 파견하잖아. 그럼 인력 꺼내 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장에 나가는 FDE라는 존재 때문에 SI 업체라고 단정 지은 겁니다. 하지만 이번 실적, 특히 41%의 영업이익률은 그 판단이 틀렸음을 증명했습니다. 이건 인력거 회사의 성적표가 아닙니다. 인건비를 다 주고도 돈이 절반 가까이 남았다는 건 현장에 나간 엔지니어들이 단순히 용역을 띈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고객사에 가서 일회성 코딩을 해준 게 아니라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모듈을 심어놓고 온 겁니다. 이게 바로 서비스의 제품화입니다. 처음엔 사람이 가서 설치를 해주니 SI처럼 보이지만 설치가 끝나는 순간부터는 사람 손 없이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돈을 벌어오는 SaaS로 변신하는 하이브리드 모델. 마이클 버리는 초기에 투입되는 설치 기사만 보고 비용을 걱정했지만 팔란티어는 이미 설치기기가 밤낮 없이 찍어내는 복제 마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이는 건 사람이었지만 일하는 건 코드였습니다. 이 구조적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41%라는 숫자는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을 겁니다. 또 하나의 거대한 공포가 시장을 덮쳤습니다. 바로 AI 대체론입니다. 엔트로픽의 AI2나 오픈 AI 모델이 이렇게 똑똑한데 굳이 팔란티어 같은 복잡한 툴을 비싸게 쓸 필요가 있나? 그냥 AI한테 매출 분석해줘 라고 말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 마이클 버리를 포함한 많은 회의론자들이 이 단순한 질문에 넘어갔습니다. AI가 모든 소프트웨어를 집어삼킬 거라 믿었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폭발했습니다. 미국 상업 매출의 성장률 137%. 기업들은 지금 미친 듯이 팔란티어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AI가 똑똑해질수록 역설적으로 기업은 더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기업 입장에선 지금의 LMM은 엄청난 힘을 가진 야생마입니다. 이 야생마를 아무 안전장치 없이 반도체 공장이나 금융 시스템, 한복판에 풀어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비용 절감해줘라는 명령 하나에 필수 안전 요원을 해고해버릴 수도 있고 경쟁사의 우리 기밀 데이터를 신나게 떠들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있지도 않은 데이터를 지어내는 환각 증세까지 보이죠. 기업에게 필요한 건 혼자 미쳐 날뛰는 지능이 아닙니다. 그 지능을 우리 회사의 규칙대로 움직이게 할 통제력이죠. 야생마가 날뛸수록 그걸 제어할 튼튼한 안장과 강철 고삐가 필수적입니다. 팔란티어의 AAP와 온솔로지가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이 데이터는 1급 기밀이니 건드리지 마. 이 명령은 공장장이 승인해야 실행해. AI라는 엔진이 강력해질수록 그 힘을 안전하게 가두고 방향을 잡아줄 핸들과 브레이크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법입니다. 시장은 AI의 화려한 지능만 쳐다봤지만 정작 현장의 CEO들은 등골이 서늘해하며 그 지능을 다룰 안전장치를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AI 모델이 범용화될수록 그 위에서 작동하는 운영체제인 팔란티어의 가치는 희소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모든 논란을 잠재우는 결정적인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순매출 유지율 NRR입니다. 139%입니다. 이 숫자가 단순히 고객들이 만족한다는 정도의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보통의 소프트웨어 기업이면 110%만 넘어도 와 대박났다 라고 환호합니다.
기존 고객이 이탈하지 않고 잘 유지된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139%라뇨. 이건 작년에 100만 원을 냈던 고객이 올해에는 재계약을 하면서 39만 원 더 드릴게요 하며 스스로 지갑을 열었다는 뜻입니다. 왜일까요? 사장님이 기분이 좋아서? 아닙니다. 기업은 철저하게 이기적인 집단입니다. 이건 팔란티어의 시스템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이미 그 기업의 혈관이 되어버렸다는 증거입니다. 처음에는 AI 도입이나 한번 해볼까? 하고 작은 부서에서 시작을 했겠죠. 마치 가벼운 마음으로 넷플릭스 무료 체험을 시작한 것처럼요. 하지만 팔란티어에 AI가 깔리고 공장 데이터와 인사 데이터가 연결되기 시작하면 상황은 급변합니다. 경영진은 깨닫게 됩니다. 아, 이거 없으면 의사결정이 안 되네. 아, 이거 끄면 공장이 멈추는데? 편리함을 넘어 생존의 필수 요소가 되어버린 겁니다. 마치 우리가 스마트폰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처럼 기업들은 이제 팔란티어 없이는 자신의 데이터를 볼 수도 만질 수도 없게 된 거죠. 이걸 우리는 락인 효과라고 부르지만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디지털 마약과 같습니다. 한번 맛보면 끊을 수 없고 오히려 더 강력한 성능을 원하게 되는 중독성. 그게 바로 139%라는 숫자의 진짜 공포입니다. 경쟁사들이 더 싸고 이쁜 툴을 들고 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기업의 뇌와 심장이 팔란티어라는 운영체제 위에서 뛰고 있으니까요. 이건 단순한 기술적 우위를 넘어 가장 강력한 경제적 해자, 즉 대체 불가능성을 완성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퍼즐 조각을 맞춰볼까요? 마이클 버리는 9억 달러라는 거금을 걸고 베팅을 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가격표였습니다. 치솟는 주가, 부담스러운 이 PER, 그리고 거시경제의 불안. 금융인의 눈으로 봤을 때 그건 분명히 위험 신호였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데이터로 확인한 것은 그 가격표 뒤에 숨겨진 진짜 신호였습니다. 시간을 파는 인력거가 아니라 복제를 파는 자동화 공장. 야생마 같은 AI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안장. 그리고 한번 들어오면 나갈 수 없는 139%의 중독성. 소나기가 내린다고 해서 튼튼하게 지은 건물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거센 비바람이 불어닥칠 때 진짜 튼튼한 집과 겉만 번지르르한 집이 구분되는 법이죠. 지금 시장의 변동성은 어쩌면 기회일지 모릅니다. 공포에 질린 사람들이 가격만 보고 던질 때 우리는 그 속에 담긴 가치를 주워 담을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이건 단순히 주식을 사고 파는 문제가 아닙니다. 숫자 너머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느냐, 아니면 겉으로 드러난 소음에 휩쓸릴 것이냐, 그 해석의 깊이를 시험하는 무대인 셈입니다. 투자의 세계는 참 냉혹합니다. 어제의 영웅이 오늘의 바보가 되고 모두가 맞다고 하는 길이 낭떠러질 때도 있고, 특히 마이클 버리 같은 천재가 반대편에 서 있다는 건 투자자로서 엄청난 심리적 압박일 겁니다. 내가 틀린 건 아닐까? 밤잠을 설치기도 하죠. 하지만 투자의 대가 켄 피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장은 모욕을 주는 전문가다. 당신이 가장 확신할 때 가장 크게 뒤통수를 친다. 어쩌면 이번에 그 모욕의 대상이 우리가 아니라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린 공매도 세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뜯어본 팩트와 논리가 여러분의 막연한 불안을 단단한 확신으로 바꾸는 작은 닷이 되었으면 합니다.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휩쓸리지 않고 본질을 보는 눈, 저와 함께 계속 공부하면서 키워나가시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제이크 세어리의 제이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